3학년 1학기 국어 재미가 톡톡톡 단원을 공부할게요. 먼저 첫 번째 두 가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내용은 느낌을 살려 사물 표현하고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시와 이야기를 읽고 이곳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잘 살려서 읽거나 이야기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부터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자, 하위 가지가 두 개가 있어요. 느낌을 살려 사물 표현하기, 그리고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느낌을 살려 사물 표현하기네요. 우리가 가지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사물을 표현해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가지는 다양한 감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눈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혀로 맛을 맛보고, 짠맛, 신맛, 단맛, 쓴맛 이런 맛이 있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고 이러한 다양한 감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적 표현이란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딱딱해요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바로 이러한 표현이 감각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한 느낌을 돌멩이에 빗대어서 느낄 수 있죠. 아주 돌멩이를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나나요?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 나죠. 이처럼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 그래요. 다음은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아볼까요? 시에서 어떤 부분이 감각적 표현일까요? 먼저 감각적 표현을 찾기 위해서 시를 읽어야겠죠? 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세요. 이때 감각적 표현은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소나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쏟고 있나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우리가 콩을 쏟으면 어떤 소리가 나나요? 투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죠. 이 소리를 보면 소나기가 내릴 때 우산 같은데 빗물이 떨어져서 소리가 투두두둑 나는 소리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주 소나기가 내리는 모습을 또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놨죠. 다음은 이런 이제 표현을 읽고 느낌을 떠올린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말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감각적 표현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가지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예요. 조금 전에는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아봤죠. 여기서는 바삭바삭 갈매기라는 이야기를 읽고 이 속에 어떤 감각적 표현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읽고 감각적 표현을 찾아봐야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감각의 종류를 나눠 가지고 찾아봤어요. 냄새, 소리, 맛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감각적 표현은 짭조름하고 고소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표현을 읽어보면 우리가 짭조름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읽었을 때 평소에 어떤 짭조름한 과자나 음식을 먹었을 때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에 나온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소리도 와그작 바삭바삭 지금 과자를 먹는 소리예요. 아주 옆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듯 생생하게 표현해 놨죠. 맛을 볼까요?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드는 느낌.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이 바로 맛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 과자를 먹고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좋은 느낌을 잘 표현을 해놨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도록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냄새, 소리, 맛을 나타내는 감각적 표현을 한번 찾아봤어요. 다음은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먼저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인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이야기의 요소죠. 그리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웃음소리를 표현한 감각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별빛처럼 맑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 별빛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웃음소리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아요. 이것도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맑은 문순소리라는 내용을 시각이라는 감각을 이용해서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읽고 어떤 감각이 또는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에게 나누면 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 가지네요.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예요. 먼저 낭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낭송이란 시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과 그리고 시의 리듬감을 살려서 시를 읽는 것을 바로 낭송이라 그래요.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시의 분위기를 살핀 후에 장면을 상상하면서 시를 읽어요.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현을 찾은 후에 이 감각적 표현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시를 낭송하면 돼요. 시를 낭송할 때는 분위기를 잘 살려서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살리고 노래하듯이 하려면 여기 리듬감을 잘 살려야 되겠죠. 노래하듯이 시를 낭송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이었죠. 다음 시를 낭송하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 또는 주의 사항을 보면 여기 보면 풀숲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읽을 때 감각적 표현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느낌을 살리고 또 시의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풀숲에서 끊고 귀여운 강아지를 이렇게 알맞게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와 크기도 장면에 알맞게 조절하고 또 시를 읽을 때 몸으로 시의 장면에 알맞은 동작을 표현하면서 읽으면 시의 내용이 더 잘 전달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강아지풀이라는 시를 한번 느낌을 살려서 시범적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도 잘 듣고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강아지풀. 풀숲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요요요 요요요요 정답게 부르면 우리 집까지 따라올 것 같아 자꾸만 숲길을 뒤돌아 보았다. 자, 어때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강아지 풀의 귀여운 모습과 만졌을 때 이렇게 보드라운 느낌이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여기 보면 이 강아지 풀을 강아지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의 느낌, 그리고 만졌을 때 촉감, 그리고 강아지가 내는 소리 등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이용해서 강아지 풀에 대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한 시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시의 느낌을 잘 살려서 또 리듬을 잘 살려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자, 이것으로
재미가 톡톡톡 요점 정리를 모두 마쳤네요.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과제에서는 느낌을 살려 사물 표현하고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다양한 감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도 알아봤어요. 다음은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아봤죠. 소나기란 시를 읽고 여기서 쓰인 감각적 표현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알아봤어요. 다음은 두 번째 주과제에서는 바삭바삭 갈매기라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는 내용을 공부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는 방법을 배웠죠. 낭송이란 무엇이고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강아지풀이라는 시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봤어요. 자, 이렇게 재미가 톡톡톡 3학년 1학기 단원이죠.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